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독일로 가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조인학 독일 교포신문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조인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3일에요. 이 독일 세 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결과 반난민 극우정당이 사실상 제3당 수준으로 대약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세 개 주는 인구 1,072만 명이 거주하는 제3위의 주인 바덴푸텐베르크주, 그리고 401만 명이 거주하는 라인란드 팔츠, 그리고 224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동독 지역인 작센 아날트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이 세 개 주 인구수가 약 1,700만 명으로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가 독일 여론을 반영하는 선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이 난민에 대해서 반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극우 정당, 이른바 그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정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구동독 지역인 작센 아날트주 같은 경우는 기민당에 의해서 24.2%로 제2당으로 발돋움했고요. 네. 라인란트 팔츠주에서는 3인당과 기민당에 이어서 12.6%라는 큰 표차로 제3당으로 약진을 했고, 아하. 또 가장 큰 주인 바텐뷰텐베르크에서도 약 15%를 득표를 해서 3당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3당의 입지를 확보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난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표방한 극우정당이 대약진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이 바텐비르텐베르크의 경우를 보니까요. 네. 그간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지표밭이다. 이렇게 통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번에는 이 기독교 민주당 여당이죠. 녹색당에 네. 밀려서 2위를 차지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텐뷰텐베르크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상 기민당이 제1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11년 선거에 비해서 약 12%가 빠진 27%만 얻는 데 그쳐가지고 30.3%를 획득한 녹색당에게 1당 위치를 사상 처음으로 내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우당 AfD가 15%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서 제2당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독일 통일 총리로 잘 알려져 있는 헬무트 코를 배출한 라인란트 팔츠주에서도 31.8%로서 3인당에 이어 제2당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녹색당의 경우에는요. 집권했던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녹색당과 이 극우정당 아무래도 좀 반대의 결을 가진 정당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녹색당의 경우에는 난민 정책에 상당히 호의적인 정당입니다. 네. 자, 이번에요. 그럼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 파장을 불러일으킨 말씀해 주신 이 신생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약자로 AfD인데 어떤 정당입니까? 예, 처음에는 유로화 사용을 반대하고 독일 마르크로 돌아가자라는 네. 주장을 펼치면서 결성된 정당이었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독일 난민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난민을 거부하는 것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 AfD는 2013년 2월에 창당을 했는데 그 해에는 주의회 선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유럽의회, 그리고 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라든지 작센, 튜링겐 주의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작년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주의회 선거에서 또 주의회에 들어가게 됐고, 어허. 그리고 이번에 3개 주에 당당히 진출하게 됨으로써 독일 연방이 총 16개 주로가 이루어져 있는데 8개 주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AfD가 전국 단위 정당 지지도에서도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주면서 제3당의 위치를 굳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가 유럽의 대규모 난민 사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결국은 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 개방 정책에 대해서 이 심판대가 된 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지난해부터 독일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그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또 국경 통제를 강화를 촉구하는 민심이 기민당의 부진과 구구 정당의 약진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또 이제 현재 언론들은 AfD가 2차 세전 이후 독일 극우 정당으로서는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네. 또 평소 득표율이 보다 이번에 투표율이 약 10% 정도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반난민 정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정가 전체에서도 난민 통제 강화를 희망하는 민심이 투영된 결과다라고 네. 유럽 정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벨기에에서 유럽연합 네.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던데요. 이렇게 네. 되면 이 메르켈 총리가 그간의 기조를 접고 좀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 있을까요? 현지 언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17, 18일 다시 말해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메르켈이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이 당분간은 이 난민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선거에서 패배를 당한 다음 날인 14일 날 메르켈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난민 정책에 불만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결과 자신의 그 난민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난민 포용 정책을 펼칠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슈피겔들도 분석하기로는 메르켈이 당분간 자신의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서는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67%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54%라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네. 근본이 아닌가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 정치가 유럽을 묶어주는 힘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네, 난민 그렇습니다. 수용 문제 그리고 터키와의 합의 확정을 앞두고 이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메르켈 네. 독일 총리 대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선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네.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이 난민 정책에서도 손발을 맞췄는데요. 최근에 다시 말해서 지난 2월 7일 날 브뤼셀에서 EU 터키가 난민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터키가 그리스에 있는 난민을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네. 그 전제 조건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요건을 완화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고 2월 7일 날 회의에서 그것을 수용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다른 건 수용할 수 있어도 인권과 비자 문제에서는 터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터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약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고 이 이견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너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건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조인학 독일 교포신문 대표였습니다.